앞선 보도에서 나온 빅데이터 결과를 좀 더 심층적으로 세안대학교 AI 빅데이터 연구소 이동수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뉴스 기사와 SNS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네, 코로나19 발생 이전 뉴스 기사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상에서는 약간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네. 뉴스 기사에서는 2019년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 공고안을 바로 기점으로 찬반에 대한 담론이 팽배하였습니다. 게임 이용 장애 질병을 찬성하며 게임 이용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보건복지부와 게임 중독 질병을 반대하면서 게임 이용과 사행성 도박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임 업계 등의 의견이 팽팽하게 양립하는 현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나 SNS상에서는 스마트폰 가의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아이들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게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놀이, 관계,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사용도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론의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되면서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전에 비해 2분의 1로 감소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뉴스 기사에서는 게임, 질병, 중독, 스마트폰, 아이들의 단어가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SNS상에서는 중독, 스마트폰, 아이들, 게임과 같은 단어가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보였던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감소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학습 또는 학습 장애나 공부, 성적, 테스트 등의 학습 저하와 관련된 문제와 대인관계, 우울, 불안, 심리, 충동, 걱정 등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단어들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네, SNS 감성 분석 결과를 봤더니 긍정어와 부정어가 모두 증가를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주로 어떤 반응들을 보이던가요? 네, 화면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긍정어와 부정어의 차이가 미미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부정어가 긍정어보다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어의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언급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스마트폰 예방 교육을 스마트폰으로 듣는다와 같이 스마트폰 예방 교육에 대한 회의적 대화나 또는 나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이 필요 없다. 이미 스마트폰 과의존자이다. 라고 하는 등의 자신이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관찰되었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에 대해서 좀 불만족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앞으로 비대면 사회에서 이 스마트폰 사용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까요? 네, 앞서 SNS 내용 일부에서 보듯이 스마트폰 예방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불만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집단 교육이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동상 탑재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이용 형태를 구분해 보면 생활 서비스형, 정보 검색형, 여가 추구형 또는 의사소통형 이런 형태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상에서 업무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생활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스마트폰 이용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일괄 교육이 아니라 스마트폰 과의존의 진단에 대해 기초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수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